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볼 자료는요. 매일경제신문 기사입니다. 최근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이라고 하죠? 네네. 여기서 기준금리를 2.5%로 전격 인하했다는 소식인데요. 왜 지금 내렸을까? 또 우리 경제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가장 중요한 정보들만 쏙쏙 뽑아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이번 결정이랑 같이 나온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요. 이게 예상보다 훨씬 낮아졌다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을 거의 반토막 냈는데 이건 지금 경기 상황을 하느니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죠. 금통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내리자고 했다니 그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상당하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이창영 총재도 기자간담회에서 성장률 전망치가 이렇게 낮아진 이상 앞으로 금리 더 내릴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언급했고요. 네,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그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요. 충격이 좀 더 올 수 있는데 한국은행이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원래 1.5%로 봤었거든요. 네, 1.5%? 근데 이걸 0.8%로 대폭 낮췄습니다. 내년 전망치도 1.8%에서 1.6%로 내렸고요. 이 정도면 당분간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어요. 0.8%. 정말 예상보다 훨씬 낮은데요. 이렇게까지 확 낮춘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하나 때문인가요? 아니면 좀 복합적인가요? 가장 결정적인 건 역시 내수 부진이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건설 투자가 아주 급격히 얼어붙은 탓이 커요. 올해 건설 투자 성장률 전망치가 무려 마이너스 6.1%입니다. 마이너스 6.1%요? 네, 만약에 건설 투자가 그냥 제자리 걸음, 그러니까 0% 성장만 했어도 올해 전체 GDP 성장률은 1.7%까지 가능했을 거다. 이게 하는 분석이에요. 우와. 그 과거 부동산 좀 좋았을 때 공급했던 물량들, 특히 지방에요. 그게 지금 좀 힘겨운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건설 경기를 확 끌어내린 거죠. 건설 투자 부진 여파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크게 나타나는군요. 상황이 이러니까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기사 보니까 총재님 빼고 금통위원 6분 중에 4분이 3개월 안에 또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내셨다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빠르면 8월 아니면 하반기에 한두 번 더 내리지 않겠냐 이런 예상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창용 총재가 좀 중요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어요. 바로 그 속도 조절인데요. 속도 조절이요? 네, 너무 빨리 금리를 내리면 그 풀린 돈이 생산적인 투자 이런 데로 가기보다는 자산 시장, 특히 주택 가격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거죠.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요.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 예전에 코로나19 때 동 풀었더니 경기 부양 효과보다는 집값만 엄청 올랐던 그런 경험을 되풀이하진 않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네요. 그렇죠. 경기 부양도 해야 하고 금융 안정도 지켜야 하고 이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고민이 깊은 거죠. 그렇군요. 다른 경제 지표들은 좀 어떤가요? 물가라든지.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1.9%로 기존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고요. 내년은 1.8%로 살짝 낮췄어요. 물가는 어느 정도 좀 안정될 걸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좀 흥미로운 게 경상수지인데요. 경상수죠? 네, 국가 간 거래 결과인데 흑자 전망치가 8,200억 달러로 오히려 높아졌어요. 흑자가 늘면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속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이게 수출이 잘 돼서라기보다는 내수가 너무 안 좋아서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활발해서가 아니라 약간 불황이라서 수입을 덜 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흑자, 이른바 불황형 흑자 모습이 좀 짙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불황형 흑자라 좀 씁쓸하네요. 바깥 요인도 좀 신경 쓰이는데 미국과의 그 관세 문제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전망되나요? 이것도 우리 성장률에 영향이 클 텐데요. 네, 맞아요. 하느니 이것도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 그러니까 미국이랑 협상이 아주 잘 돼서 관세율이 꽤 낮아진다 해도 올해 성장률은 0.9%에 그쳐서 1% 넘기긴 어렵다 이렇게 봤고요. 잘 돼도 0.9%? 네. 반대로 좀 안 좋게 협상이 꼬여서 관세가 일부 다시 부과되는 최악의 경우에는 0.7%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어요. 와, 어느 쪽이든 1% 성장은 어렵다는 거네요. 특히 타격이 큰 산업은 역시 자동차겠죠? 철강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자동차 산업만 해도요. 지금 관세율이 유지되면 GDP 기준으로 재화 수출을 한 0.6% 정도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다고 추산했고요. 철강 알루미늄도 0.3% 감소 효과가 예상되고요.
특히 자동차 산업은 아시겠지만 고용 인원이 한 33만 명 되고 협력 업체까지 생각하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고용 시장에 미치는 충격도 상당할 수 있다. 이 점을 좀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예상보다 심각한 경기 둔화 때문에 일단 금리 인하 카드를 꺼냈고 추가 인하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돈이 풀려서 부동산 시장으로만 쏠리고 가계부채 늘리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려는 그런 경계심도 분명히 보이고 있고요. 성장률 전망은 낮아졌고 미국발 관세 리스크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다시 앞으로 계속 좀 주목해 볼 만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경기 부양과 자산 시장 안정, 어찌 보면 좀 상충될 수도 있는 이 두 목표 사이에서 한국은행이 앞으로 어떤 정책 조합을 또 어떤 속도로 가져갈까요? 특히 앞으로 나올 가계부채라든지 주택시장 관련 지표들을 좀 눈여겨보시면서 한은의 정책이 의도한 대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걸 따져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